자, 이번 시간에는 투명 수채화와 불투명 수채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투명 수채화와 불투명 수채화 팔레트가 있는데 저는 이번 시간에는 고체 물감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고체 물감도 브랜드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번 시간에 사용하는 이 고체 물감은 홀베인 회사에서 나온 고체 물감이에요. 근데 보통 고체 물감은 투명 수채화가 많은데 여기는 또 불투명 수채화도 고체 물감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오늘 투명 수채화, 불투명 수채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제가 이제 보기 쉽게 이 위쪽에는 투명 수채화, 요 밑에는 불투명 수채화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먼저 색상 차이가 있어요. 투명 수채화와 불투명 수채화의 차이. 제가 똑같이 주황색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주황색을. 사실 고체 물감은 브랜드도 많고 가격대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꼭 어떤 회사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고 뭐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원하시는 브랜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또 요 틀이 팔아요. 이렇게 하얀색 틀, 요런 틀만 팔기 때문에 집에 가지고 있는 물감을 이 틀에 그냥 짜서 어디 야외 스케치 가실 때 들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주황색을 여기다가 칠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투명 수채화 주황색을 제가 여기다가 칠을 했고, 불투명 수채화도 똑같이 주황색을 한번 칠을 해볼 텐데, 투명 수채화와 다르게 불투명 수채화는 물을 적게 써서 약간 크리미하게 반죽 이렇게 색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투명 수채화는 물을 많이 섞어서 이제 물 맛이 느껴지게, 투명함이 느껴지게 표현을 하는데, 불투명 수채화는 약간 유화 물감처럼 덧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물로 약간 크리미하게, 쫀득쫀득하게 색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투명 수채화는 물감 2, 물 8 혹은 뭐 물감 3에 물 7이라고 하면, 불투명 수채화는 물이 2가 되는 거죠. 물이 2나 3, 그리고 물감이 8이나 7 정도로 약간 이렇게 뻑뻑하게 해야 이 불투명 수채화의 장점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주황색도 여기다가 칠을 해봅니다. 어떤가요? 색상이 아주 쨍하고 이제 밑색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냥 한 가지 색만 칠을 했기 때문에 밑색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 조금 안 보여지지만, 제가 마르면 또 이 위에 한번 덧칠을 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색도 한번 칠을 해볼게요. 뭐 여기 울트라마린 파란색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2나 3, 아니죠. 물감을 2나 3, 물을 7이나 8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도 맑고 투명한 수채화, 파란색 투명 수채화 칠을 해봤고, 또 불투명 수채화 또 울트라마린도 칠을 해볼 텐데, 물을 2나 3, 물감을 많이. 제 생각에 이 동그라미가 큰 이유는 물감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가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투명 수채화는 물감을 2나 3을 쓴다면, 불투명 수채화는 물감을 7이나 8 정도로 이렇게 꾸덕꾸덕하게 써야 되니까 물감을 많이 써야 돼서 동그라미가 큰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한 가지 색만 칠하니까 뭐 굳이 여기 팔레트에 안 하고 바로 여기서 톡톡톡 찍어서 여기다가, 엄청 색깔 진하죠. 색깔이 아주 쨍한 색깔, 쨍한 파란색을 칠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도 차이가 있죠. 여기는 이제 투명한, 뭔가 물 맛이 느껴지는 색상인데, 불투명 수채화는 아주 쨍한 색상, 색상이 아주 진하게, 아주 예뻐 보이죠.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물감을 칠을 했는데도 그런 색상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물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요게 이제 튜브라고 치면 투명 수채화는 이제 색의 가루, 알료를 요 정도 여기가 이제 색의 가루, 알료라고 하는데 알료를 이만큼 넣고 여기가 전색제예요. 보조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에 종이에 붙게 하는 뭐 접착제도 들어가 있고 뭐 이제 색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보조제 같은 게 들어가는데 요만큼이 그런 보조제예요. 보조제, 접착제 같은 보조제라고 하는데 전색제 이런 건데 그걸 이제 여기 안에다가 다 넣는 건데 이거는 그냥 요 틀 안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다 넣어서 그래서 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투명 수채화는 알료가 요만큼이라면 불투명 수채화는 투명하지 않잖아요. 물 맛이 별로 안 느껴지는 이유는 색의 가루가 이만큼 더 많은 거예요. 색의 가루가 많고 이 보조제가 요만큼 더 적기 때문에 색이 더 선명하게 나오고 이렇게 쨍하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이 알료, 이 색의 가루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요건 이제 투명 수채화고 요거는 이제 불투명 수채화인데 아무래도 색의 가루가 더 많으니까 더 색이 선명하고 불투명함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선생님 이제 질문이 있죠. 투명 수채화랑 불투명 수채화 두 가지 물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또 가격도 그렇고 굳이 이걸 두 가지를 다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불투명 수채화만으로 투명 수채화, 불투명 수채화 느낌을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대로 투명 수채화에서 불투명으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색의 가루가 더 많은데 색의 가루를 구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대신 불투명 수채화에서 투명 수채화로 갈 수는 있는데 한 가지가 필요해요. 요 보조제. 요 보조제를 여기 이제 불투명 수채화에 조금씩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면은 투명 수채화로 전환이 되는데 보조제가 아라비아 고무 미디움이라고 수채화에 보면 이제 미디움이 파는데 아크릴이나 유화 하시는 분들은 그 미디움을 아실 거예요. 미디움이 뭐냐면 이제 뭐 물감 칠을 하면서 뭐 내가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을 하고 싶다 할 때 이제 미디움을 섞어서 뭐 모래가루도 있고 뭐 미디움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수채화에도 그런 미디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라비아 고무 미디움을 이 불투명 수채화에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섞어주시면 알료가 요만큼이 되고 보조제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 알료가 쏙 요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투명 수채화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 가지 물감을 가지고 내가 투명이랑 불투명 느낌을 다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불투명 수채화를 구매를 하신 다음에 꼭 아라비아 고무 그 미디움을 사셔서 물감을 갠 다음에 그 미디움을 똑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이 보조제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 수채화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 불투명 수채화, 투명 수채화의 차이점은 밝은 색을 표현하는 거예요. 밝은 색을 어떻게 표현하냐 보면 투명 수채화는 물을 섞어서 밝음을 표현을 해요. 뭐 예를 들어 빨간색이라고 하면 밝음을 표현할 때 우리 투명 수채화 물을 많이 섞어서 밝음을 표현을 했죠. 밝음을 표현할 때 밝은 빨강, 진한 빨강은 물감을 더 섞었죠. 물감을 조금 더 섞어서 물 조금 더 해서 진한 빨강을 섞을 때는 이렇게 하얀색을 만들 땐 물을 더 섞고 조금 더 진한 색을 할 때는 물감을 더 섞었어요. 근데 불투명 수채화는 물을 2나 3으로 적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물을 많이 섞으면 그냥 이렇게 투명 수채화처럼 그냥 이렇게 묽은 색상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냥 이런 색상이 나오는데 이건 투명 수채화잖아요. 불투명 수채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투명 수채화는 밝은 색을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 여기 이제 하얀색 물감이 이제 투명 수채화랑 불투명 수채화 두 가지 이제 같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제 그림 그리니까 이제 걸리적거려서 이걸 치워뒀는데 불투명 수채화는 밝은 색을 표현할 때 꼭 하얀색을 써요. 그래서 하얀색을 쓸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싸서 섞어주시면 돼요. 섞어주는데 당연히 물은 똑같이 2나 3 정도로 하고 물감을 이렇게 뻑뻑하게 물은 적게 하시고 크리미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하얀색을 탁 덜어서 여기에 섞어서 밝은 색을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얀색을 섞어서 밝은 색상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밝은 색은 꼭 흰색 물감을 섞어서 이렇게 뻑뻑하게, 절대 이렇게 물이 많게 투명한 수채화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색상은 하얀색 물감을 사용한다.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말랐을 것 같으니까 한번 덧칠을 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초록색을 안 칠했으니까 한번 초록색으로 덧칠을 해볼게요. 다양한 색상을 한번 써볼게요. 초록색을 이렇게 섞어서 충분히 말랐을 때 덧칠을 해주는 게 좋아요. 뭐 그라데이션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덧칠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저는 이제 덧칠을 하면서 밑색과 어떤 그런 영향이 있는지, 밑색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아이고 섞였네요. 초록색을 요 주황색에 쓱 섞어봅니다. 어때요? 밑색이 이제 두 개가 같이 겹쳐지죠. 자, 파란색에도 요 끝쪽에 한번 해볼게요. 아직 이쪽은 물을 많이 섞어갖고 살짝 덜 말랐으니까 여기에다가 딱 해보면 파란색과 만나는 부분은 조금 더 진한 초록색, 바깥쪽은 연한 초록색. 여기도 보면 여기는 예쁜 초록색인데 주황색이랑 만나는 부분은 살짝 두 가지 색상이 섞이죠. 그래서 투명 수채화는 배경색이 보여져요. 이렇게 색을 덧칠할 때 밑에 색이 보이는 것을 투명색이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불투명 수채화는 밑색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밑색을 숨기는 것을 불투명색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여기도 한번 초록색을 그럼 같이 보여드릴게요. 같이 초록색을 섞을 때 물을 적게 해서 뻑뻑하게 해서 요 위에다가 덧칠을 해봅니다. 쓱. 어때요? 밑색이 전혀 보여지지 않죠? 그냥 딱 이 초록색만 보여지고 있어요. 요 파란색에도 한번 덧칠을 해볼게요. 말랐나? 말랐어요. 여기는 이제 물을 많이 섞어서 안 말랐어. 불투명 수채화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물감을 아무래도 많이 섞으니까 조금 빨리 말라요. 물을 적게 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투명 수채화는 물을 많이 섞으니까 조금 건조되는 게 오래 걸려요. 그게 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덧칠을 할 때 좋은 점은 이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덧칠을 하고 싶은데, 투명 수채화는 조금 이제 건조될 때 기다리기가 귀찮아서 막 덧칠하다 보면 이제 종이 울고 색깔 막 번져지고 그러는데, 불투명 수채화는 조금 빨리빨리 마르니까 덧칠도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초록색을 과감하게 딱 덧칠을 하면, 지금 아직 덜 말라서 약간 붓자국이 조금 남았는데, 어쨌든 어두운 색에도 밝은 색을 덧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이제 불투명 색상의 장점인데, 이제 배경색이 안 보이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배경색이 계속 이제 겹쳐지면서 같이 이제 혼색이 돼서 우리가 다양한 덧칠을 하면서 예쁘게 이제 덧칠을 하면서 밀도를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투명 수채화는 밑색이 안 보이니까 여기 이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검정색 칠하고, 뭐 밝은 하얀색 칠하고, 뭐 노란색 칠하고, 파란색 칠하고. 이 밑에가 전혀 보여지지 않으니까 계속 쌓아서 어떻게 보면 약간 유화나 아크릴처럼 덧칠을 막 두껍게 할 수 있어요. 밑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하얀색을 조금 더 짜볼까요?
투명 수채화는 밝은 색부터 제일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까지 칠을 한다고 하면 밝은 색을 제일 먼저 칠하고 어두운 색을 마지막에 칠해야 돼요. 왜냐면 하얀색 물감을 거의 안 쓰잖아요. 투명 수채화에서는 하얀색 물감을 진짜 밝은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에 콕콕 찍어서 쓰는 정도지 불투명 수채화처럼 하얀색을 섞어가지고 쓰지는 않기 때문에 밝은 색을 남겨놓고 어두운 색을 점차 칠을 해주는 반면 불투명 수채화는 어두운 색을 먼저 칠해도 돼요. 색을 밝게 하려고 이제 하얀색 물감을 쓰기 때문에 뭐 굳이 하얀색 부분 남겨놓고 뭐 그 주변을 어두운 색을 점점 간 다음에 나중에 뭐 하얀색 부분 남겨놨던 부분 뭐 그런 거 없이 하얀색을 다시 칠을 해주면 되니까 뭐 굳이 어떤 색을 먼저 칠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없어요. 노란 뭐 개나리를 그린다? 아니면 뭐 예쁜 노란색 꽃을 그린다고 하면 그냥 노란색을 섞어서 이렇게 진한 파란색에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꽃을 잎을 이렇게 어두운 색 위에도 이렇게 밝은 색이 선명하게 올라가죠. 발색이 좋아요. 불투명 수채화는. 투명 수채화는 이렇게 어두운 색상에 밝은 색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밑색이 보여지기 때문에 요건 이제 밑색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밝은 색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또 하얀색 물감을 이렇게 써도 이렇게 예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쨍한 느낌이 나죠. 약간 포스터 물감, 아크릴 물감처럼 쨍한 색상이 표현이 돼요. 겹칠도 다양하게 이제 덧칠을, 투명 수채화는 덧칠을 좀 하다 보면 아무래도 색상이 이제 자꾸 혼합이 되니까 조금 탁해질 수가 있는데 불투명 수채화는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다양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여기 뭐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다양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 당연히 점 같은 것도 당연히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금 쨍한 느낌으로 뭔가를 그리고 싶다 아니면 나는 좀 덧칠을 하면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싶다 하면은 불투명 수채화를 한번 너무 비싸지 않은 불투명 수채화를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당연히 덧칠이 되죠. 덧칠이 당연히 돼요. 내가 원하는 색상 하얀색으로도 이렇게 칠을 해줄 수가 있고 다양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투명 수채화에서는 하얀색을 사용하지 않고 물이 하얀색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한 색상 위에 밝은 꽃을 그리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노란색 꽃을 그린다고 하면 물을 아무래도 적게 써야 돼요. 왜냐면 약간 좀 뻑뻑하게 해야 그나마 색상이 이 세 개의 가루가 많아지면서 조금 더 선명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아까 그냥 칠할 때보다는 묘사할 때는 물감을 좀 더 써요. 물의 양이랑 물감의 양이 거의 5대5 혹은 어쩌면 물이 3이 될 수도 있어요. 불투명 수채화처럼. 근데 투명 수채화에 아무리 물을 3 쓴다고 해도 불투명 수채화 느낌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덧칠을 하면 딱 티가 나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내가 꽃잎을 그린다고 해도 잘 보여지진 않아요. 약간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되진 않아요. 이렇게 여기처럼 아주 쨍한 표현은 어렵죠. 아무리 물감을 제가 지금 물을 거의 안 하고 진짜 완전 뻑뻑하게 불투명 수채화처럼 뻑뻑하게 투명 수채화 물감을 많이 써서 여기 이제 칠을 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처럼 불투명 수채화처럼 색이 쨍하게 표현이 되지는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시간에 투명 수채화와 불투명 수채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투명 수채화는 하얀색을 쓸 때 물을 쓴다면 불투명 수채화는 하얀색 물감을 쓴다. 그리고 덧칠을 할 때 투명 수채화는 밑색이 보여지는 반면 불투명 수채화는 밑색이 보여지지 않는다. 투명 수채화는 물감을 쓸 때 물을 많이 쓰는 반면 불투명 수채화는 적은 물로 약간 뻑뻑하게 크리미하게 반죽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명 수채화는 불투명 수채화로 표현이 어렵지만 불투명 수채화는 아라비아 고무 미디움을 구입하셔서 한 방울씩 섞어주시면 투명 수채화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점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